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드디어 프리미어리그의 개막이 달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맨시티가 정말로 원했던 트로피는 챔스 빅이어였죠. 챔스 빅이어를 지난 시즌에는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투엘의 첼시의 발목을 잡히며 또 한 번 빅이어 트로피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참 지난 시즌에 맨시티는 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쉬웠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신흥 강호로 불리는 파리 생제르맹을 4강에서 물리치며 올라왔었기 때문에 과연 지난 시즌 파리가 우승할 것인가 맨시티가 우승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서 맨시티가 거의 챔스 빅이어 트로피에 8할 이상까지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참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맨시티가 이번 시즌 챔스 우승 트로피를 위하여 영입하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미친 이적 시장의 행보를 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PL 최고 미드필더라고 불리는 데브라이너 선수죠. 김덕배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할 당시의 이적료는 7,6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의 이적료를 지불했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지금 해리케인과 잭 그릴리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잭 그릴리시의 영입을 위해선 약 1억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나로 따지면 1,600억 원 수준입니다. 해리케인은 1억 6천만 파운드 수준으로 하나로 2,500억 원 수준의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선수의 영입에 2억 6천만 파운드 이상의 돈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이니 실로 맨시티가 부자 구단이긴 부자 구단인데요. 돌아오는 이번 시즌의 맨시티는 이제는 챔스 빅이어를 들어올리겠다. 빅이어를 들어올려서 이제는 EPL의 최강자만이 아닌 유럽 대항전에서의 최강자의 모습을 보여줄 각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맨시티가 아게로가 떠난 자리만 영입한다면 정말 현재로선 지구 최강의 스쿼드를 갖추게 됩니다. 후벤 디아스부터 김덕배와 스털링, 필포든으로 이루어지는 최강 공격 라인을 갖게 되죠. 여기에 해리케인이 온다? 그럼 해리케인의 연계 플레이와 골 결정력은 대해를 이루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고, 여기에 또 그릴리시까지 온다면 잉글랜드 4인방이겠죠. 스털링과 케인, 포든, 그릴리시의 환상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죠. 그릴리시 선수도 아스톤빌라의 에이스로 군림하고 있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으나 역시 클럽의 경우 팀빨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릴리시 선수도 케인 선수처럼 우승을 할 수 있는 클럽, 빅이어를 들어올릴 수 있는 클럽으로 이동을 마찬가지로 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맨시티가 이 두 명을 영입하게 될 경우 펩이 이끄는 맨시티인데 거기에 스쿼드까지 이제는 넘접할 수 없게 됩니다. 유럽 대항전인 UEFA 챔피언스 리그에 나오는 팀들을 보면요, 현재 스페인의 두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는 심지어 스쿼드를 개편하여 새로운 갈라티코 세대를 맞이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과 유벤투스는 감독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잘 치러낼 수 있을지는 다음 시즌이 시작하고 몇 경기 치러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팀은 PSG 정도가 남겠죠. PSG도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네이마르, 음바페, 디마리아가 이끄는 최강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래도 스쿼드상으론 그릴리시와 해리케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난 시즌 4강에서 파리를 잡은 맨시티였다? 근데 이번 돌아오는 시즌에 파리를 다시 만난다고 함은 또다시 맨시티가 이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은 팀들은 이제 잉글랜드의 빅6죠. 리버풀, 토트넘, 맨유, 첼시, 아스날인데요. 잉글랜드의 팀들 중에 현재 최강의 스쿼드와 전술을 갖고 있는 건 당연 맨시티가 맞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챔스 결승에서 첼시에게 패배했었다곤 하지만 그릴리시와 케인을 품은 맨시티가 또다시 첼시를 만나게 됐을 때 펩이 과연 또 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첼시가 이기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맨유도 산초와 바란을 영입하며 한층 두터운 스쿼드를 갖게 됐는데요. 그래도 맨유보단 맨시티가 강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뚜껑을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맨시티가 우세하지 않을까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메일의 잭 권은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릴리시의 맨시티 행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펩은 케인의 영입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 명의 1군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를 떠날 수가 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제주스, 베르나르도 실바, 스털링 셋 중에 한두 명을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릴리시와 케인의 영입을 강력히 원하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이 맨시티로 영입이 된다면 공격수의 선수단 정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다른 팀으로의 이적이 유력한 게 제주스나 베르나르도 실바일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털링이 유로에서 보여줬던 활약은 대단했었죠. 맨시티는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를 정리할 의향도 있으며 두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4천억 원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케인과 그릴리시의 맨시티행이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마노 기자는 케인이 거세게 저항을 할지 말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했죠. 토트넘과 케인의 계약 기간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케인을 놔주어야 케인이 맨시티로 이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에서 부른 1억 6천만 파운드는 현재 말도 안 되는 이적료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적료를 맨시티가 모두 지불한다는 가정하에는 레비 회장도 한편으로는 솔깃하겠죠. 케인을 이제 진짜 놔주어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2,600억 원의 이적료를 지불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돈이며 토트넘은 새로운 구장 건립 때문에 생겼던 부채를 일부 탕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비 회장이 진짜 마음속에서는 이제 케인을 놔주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깊숙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이 10여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케인을 만약 내줄 거면 당장 이번 주 안으로는 내주어야 케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공격수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뛸 수 있다곤 하나 정통의 9번 스트라이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레비도 케인을 맨시티에 넘겨주게 된다면 토트넘도 그 돈을 굴려서 다른 공격수를 영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딜이 일어난다면 조만간 곧 금방 딜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직 케인은 훈련장에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맨시티와 토트넘과의 케인에 대한 줄다리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억 6천만 파운드가 엄청나게 큰 액수이기 때문에 레비가 쉽사리 거절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맨시티가 그릴리시와 케인을 데려온다는 가정하에 다음 시즌의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약 비기어를 들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참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릴리시와 케인이 모두 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마지막 남은 이적 시장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와의 이적설이 연루되는 두 선수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